갤럭시 S25 급한 마음에 바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구매 후 무조건 2주 안에 초기 불량 테스트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도 지포이드 불량을 발견해서 교환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시간 투자하셔서 숨어있는 불량 꼭 잡아내세요. 우선 테스트해볼 사항은 크게 외관, 디스플레이, 기능 3가지로 나뉩니다. 외관을 확인할 때 손톱 자국이라도 나면 고객 과실로 처리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주의해 주셔야 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언박싱부터 검사 과정을 하나하나 촬영해 두는 겁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찍힘과 스크래치, 도장이 까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측면 버튼과 유심 트레이도 흔들리거나 튀어나오진 않았는지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기를 뒤집어 평평한 바닥에 놓고 각 모서리를 눌러주면서 휜 부분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S25 울트라는 S펜이 있죠. 외관에 스크래치는 없는지, S펜이 잘 빠지고 잘 들어가는지도 함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다음은 카메라예요. 전작과 동일하게 카메라 섬이 없고 렌즈만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스크래치는 없는지 유심히 봐주셔야 되고요. 렌즈 속에 이물질은 없는지도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예요. 만약 디스플레이 불량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이후에 40만 원 가까이 되는 수리 비용이 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전화 앱에서 별샵0 별샵을 눌러 점검 화면에 띄워주세요. 상단에 레드, 그린, 블루, 블랙 4가지 색상으로 불량 화소를 점검할 수 있는데 원색의 색상 화면에서 점처럼 찍혀있는 픽셀을 찾아주시면 돼요. 불량 화소는 교환 사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서비스센터에 꼭 방문해 주셔야 돼요. 터치 불량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의 터치 항목에서 터치 불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울트라 모델은 S펜 항목에서 S펜 그리기와 호버 기능까지 테스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나셨다면 뒤로 가기 버튼을 2번 눌러 종료해 주세요. 그리고 S23에서 문제가 되었던 디스플레이 하단부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화면 가장자리에 불빛을 비춰보면 되는데요. 만약 디스플레이가 화면과 같이 우그러져 있다면 유심히 봐주셔야 합니다. 삼성은 디스플레이와 강화 유리를 강하게 압착하면서 눌린 자국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래도 눈에 띌 정도 수준이라면 외부 디스플레이 교체받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기능 테스트예요. 삼성 멤버스 앱을 이용하면 여러 기능을 한 번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 중에 꼭 확인해야 하는 6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유무선 충전 테스트입니다. 무선 충전기가 없다면 지하철 편의시설인 무료 무선 충전기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각각 충전 진단 항목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배터리 성능 최대치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배터리 상태가 정상으로 뜨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스피커와 마이크 성능 테스트예요. 통화 스피커는 상단에, 미디어 스피커는 하단에 있기 때문에 각 위치마다 소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아정당입니다. 그리고 녹음 기능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녹음 기능 테스트, 녹음 기능 테스트. 녹음 재생 시 주변 잡음이 너무 심하게 들리면 돌비 애트모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조용한 곳에서 다시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잡음이 심하게 들린다면 불량 사유에 해당해요. 다음은 진동 테스트입니다. S 시리즈는 이전부터 진동이 약해 사용자들의 불만이 많았죠. S25 역시 전작과 동일한 진동 모터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진동 확인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전화나 문자 알림이 오면 진동이 울리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만약 진동이 너무 약하게 느껴진다면 설정에서 진동 소리가 나도록 활성화하는 게 좋습니다. S22에서는 통화 불량 논란도 있었는데요. 커버나 필름 때문에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다시 들리는 경우가 있었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커버나 필름을 제거한 상태에서 통화 테스트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은 카메라 성능 테스트입니다. 먼저 폰을 흔들었을 때 덜컹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이건 OIS 부품이 내부에서 부딪혀서 나는 소리로 휴대폰의 기능과 성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카메라는 전면과 후면 모두 정상 작동하는지, 초점은 어두운 곳에서도 잘 잡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추가로 카메라 배율 변경과 OIS 테스트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23에선 카메라 초점이 도넛 모양으로 흐리게 나오는 일명 도넛링 문제가 있었는데요. 특히 근접 촬영을 할 때 자주 발견되었죠. 만약 근거리 촬영 시 블러 현상이 나타난다면 먼저 원UI 7.0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다시 테스트를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도넛링 현상이 보이신다면 불량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S25에는 인공지능이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하나씩 테스트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새롭게 추가된 그리기 어시스트예요. 간단한 그림을 그린 뒤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해 생성을 누르면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완성된 이미지에 설명을 추가해도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제미나이입니다.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제미나이가 실행되는데요. 가족과 함께 가기 좋은 서울 한식 맛집 추천해줘. 가족 외식에 딱 서울 한식 맛집 추천. 복잡한 질문에도 정확한 답변을 정리해주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시간 통역 서비스예요. 일반 전화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언어팩을 설정해서 미리 다운받았다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필요한 언어를 선택한 뒤 실시간으로 번역이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통화 녹음 후 텍스트 변환 기능도 확인해야 돼요. 통화 녹음만 해도 자동으로 텍스트가 기록되는데 생성되는 텍스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서클 투 서치예요. 이미지나 단어에 동그라미만 그리면 해당 이미지에 관련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원하는 물체에 선만 그어도 검색 가능하니까요.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노트 어시스트입니다. 삼성 노트에서 작성한 글이나 메모를 요약 번역해주는 기능인데요. 변환된 내용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지우개 기능도 확인해주세요. 영상의 음성 분석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소음이나 음악 등 사운드 조절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포토 어시스트예요. 원하는 피사체를 꾹 누르거나 그리면 자동으로 인식되는 기능입니다. 사이즈와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고 잘려나간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메꿔져요. 만약 피사체가 잘 인식되지 않거나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불량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AI로 변환해주는 인물사진 스튜디오와 사진 위에 그림을 AI가 추가해주는 스케치 변환 기능까지 꼭 점검해주세요. 이외에도 삼성 멤버스 앱에서 버튼, 삼성페이, 지문인식 등 다양한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삼성 멤버스 앱의 진단 기능으로 결함이나 오류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면 구입 후 2주 이내에 서비스센터에서 불량 판정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서비스센터에 동일 제품이 있다면 즉시 교환이 가능하고요. 재고가 없다면 구매처에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교환 시에는 신분증과 구매 영수증이 꼭 필요하니까요. 챙겨주시고요. 만약 14일이 지나면 교체는 불가능하고 AS로 전환되거나 별도 조치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을 발견하면 최대한 빠른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만약 저희 아정당에서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제품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 365일 24시간 1833-3504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역대급 성능의 AI폰 S25,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초기 설정부터 고인물만 아는 꿀팁까지 알아두면 무조건 2등인 필수 초기 설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이번 S25는 새로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탑재되었죠. 출시 전엔 발열이 심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발열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고성능 게임을 자주 하시거나 고화질 영상을 오래 보신다면 라이트 모드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절전 모드와는 달리 120Hz 주사율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발열도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배터리도 더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S25의 핵심, AI 기능을 200% 활용할 수 있는 꿀팁 7가지예요. 먼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그리기 어시스트입니다. 대충 그린 스케치를 AI가 근사한 이미지로 만들어주는데요. 그림을 그리고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 생성 버튼만 누르면 멋진 이미지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설명을 추가하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다음으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더 편리해진 AI 실시간 통역 기능입니다. 사용 전에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통역용 언어팩을 다운받아주세요. 설정에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통역이 필요한 언어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화 중 화면에서 통화 어시스트, 실시간 통역을 선택하시면 돼요. 게다가 S25부터는 통화 내용을 바로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대화 내용을 채팅창처럼 확인할 수 있고요. 상대의 말을 메모하기 위해 통화 중 일일이 받아 적을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녹음 앱에서도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변환된 텍스트를 번역하거나 요약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음으로 인터넷 앱의 번역과 요약 기능입니다. 20개 언어를 지원하는 AI 기능으로 삼성 인터넷 앱에서 바로 번역이 가능하고요. 번역된 글을 AI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누른 다음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글을 짧게 또는 자세하게 요약해줘요. 또 삼성노트 앱에서 작성한 글도 번역과 요약이 가능합니다. 요약한 내용을 새로운 페이지에 추가할 수도 있고요.
문자 앱에서도 주고받은 대화를 번역할 수 있고 문자를 보낼 때 문장 스타일을 추천받거나 철자 및 문법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색도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하단의 홈 버튼이나 제스처 바를 꾹 누르면 바로 검색창이 떠요. 이때 검색하고 싶은 이미지나 글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휴대폰의 얼굴, 홈화면 설정법을 알려드릴게요. 설정하기 전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 어플을 미리 설치해주세요. 먼저 홈화면 배열 설정법입니다. 기본적으로 5×6까지 가능한데요. 굿락 어플의 홈업을 이용하면 한 화면에 더 많은 어플을 배치할 수 있어요. 다음 기능은 페이지 반복 설정입니다. 이 기능을 켜면 홈화면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화면을 더 넘겼을 때 첫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첫 화면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어 좋습니다. 끄면 마지막 페이지에서 더 넘어가지 않는데요. 끝 페이지가 어디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해요. 홈업 어플의 태스크 체인저 메뉴에서는요. 백그라운드 앱의 형태도 5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써보면 그전으로는 못 돌아가는 엣지 패널 설정입니다. 자주 쓰는 어플리케이션, 캡처 도구, 나침반 등을 모아두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중 기존의 스마트 셀렉트에서 새롭게 바뀐 AI 셀렉트는 화면을 캡처하면 AI가 캡처된 부분을 분석해 다음 작업을 자동으로 추천해줘요. 기차표를 캡처하면 기차 출발 시간을 일정에 추가할 수 있고 텍스트를 캡처하면 번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캡처한 이미지를 화면 위에 고정해서 다른 앱을 사용하면서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를 사진으로 찍고 고정해두면요. 은행 앱에 들어갔을 때 이미지를 보면서 계좌번호를 바로 입력할 수 있어요. 추가로 화면 캡처할 때 깔끔하게 원하는 부분만 할 수 있는 꿀팁이에요. 캡처할 때는 이미지에서 상태 표시줄이나 내비게이션 바가 보이면 조금 지저분해 보이죠. 이럴 때는 설정, 유용한 기능,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에서요.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만 켜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잠금 화면도 세세한 부분까지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S25에 새롭게 등장한 알림 기능이에요. 잠금 화면 및 AOD 설정, 나우바, 실시간 알림에 들어가서요. 나우바로 확인하고 싶은 앱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이폰의 다이나믹 아일랜드처럼 잠금 화면이나 AOD에서 일정, 타이머, 지도 등 앱 활동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금 화면을 해제하지 않고도 앱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요리하면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이용할 것 같습니다. 시계 화면 크기로만 설정할 수 있었던 AOD를 지난 S24부터 아이폰처럼 전체 화면으로 설정 가능해졌는데요. 먼저 AOD 설정에서 잠금 화면 배경 표시를 활성화하고 원하는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잠금 화면을 설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표시할 시간을 자동으로 해두면요. 어두운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화면이 꺼져 배터리를 아낄 수 있어요. 게다가 잠금 화면의 눕기를 따서 AOD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AOD 설정에서 배경 삭제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AOD에는 배경 없이 특정 피사체만 있고요. 화면을 켜면 배경이 나타나요. 여기에 새롭게 생긴 AI 기능도 소개해 드릴게요. 잠금 화면 설정에서 추천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배경화면에 맞는 프레임이나 시계, 효과를 추천해줘요. 잠금 화면을 꾹 눌러 설정으로 들어가서 하단에 프레임을 누르면 하트, 물결 등 모양과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레임 내에서 확대, 축소, 이동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 S25부터는 스타일 메뉴를 통해 시계를 훨씬 다양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 시계의 글꼴과 두께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오토로 설정해주면 배경화면에 맞춰 시계 색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다음으로 잠금 화면 바로가기 버튼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도 더 다양해졌는데요. 기존에는 방해 금지와 손전 등만 있었는데요. 11개로 늘어서 더 다양한 기능으로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어플에 위젯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사용 가능한 위젯이 9개나 더 늘어났어요. 위젯은 시계 아래에 최대 4개까지 추가할 수 있는데 색상도 시계 위젯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깔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플 없이 잠금 화면에서 날씨를 확인하는 설정 방법인데요. 잠금 화면 설정에서 날씨 및 시간을 선택하고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배터리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배터리 보호 설정에서 충전 최대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옵션 중에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르게 충전되는 최적화를 추천드릴게요. 디스플레이 초기 설정 5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오래 보면 블루라이트 때문에 눈이 쉽게 피로해지죠. 그럴 때는 편안하게 화면 보기를 활성화해 주시면 돼요. 화면이 따뜻한 색감으로 변해서 휴대폰을 오래 보고 있어도 눈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다크 모드로 설정하면 배터리를 절약하고 블루라이트 또한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버닝 현상이나 플리커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터리를 더 절약하면 더 어둡게 기능으로 화면 밝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배터리 절약보다는 더 밝은 화면을 원하신다면 밝기 최적화를 비활성화하고 더 밝게 기능을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올 때 제일 불편한 부분이 내비게이션 바죠. 내비게이션 바 설정에서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꾸면 아이폰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알림 설정이에요. 잠금 화면에서 알림 내용이 안 보였으면 한다면 설정에 들어가 알림 내용 숨기기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상태 표시줄 설정을 해볼게요. 화면 상단에 통신사 아이콘이 거슬린다면 간단하게 없앨 수 있어요. 또한 상태 표시줄에 앱 아이콘이 보이게 하거나 작은 점으로 표시되도록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알림이 너무 많이 와서 불편하셨던 분들 계시죠? 설정에서 경보 비활성화를 켜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폭설폭우 등 기상 관련 메시지는 심각한 위협으로 분류되지만 지진 같은 자연재해는 긴급한 위협으로 분류되는데요. 비활성화를 원하는 알림만 끌 수도 있습니다. 알림 설정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 바로 진동인데요. 전작에서 탑재된 모터의 진동 세기가 너무 약해 많은 분들이 불량을 의심했었죠. 이번 S25도 같은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서 여전히 진동이 약합니다. 만약 업무상 중요한 전화를 많이 받는 분들이라면 설정에서 진동 소리를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카메라 설정입니다. 사진을 잘 못 찍어도 근사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꿀팁인데요. 장면별 최적 촬영 기능을 켜면 음식은 더 맛있게 보이게, 풍경은 더 다채롭게 찍을 수 있습니다. 고화질 사진을 원한다면 화면 하단에서 카메라 화소수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밝은 곳에서는 높은 화소수가, 어두운 곳에서는 낮은 화소수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AI를 활용한 사진 편집 방법인데요. 이미지에 눕기를 따고 피사체를 이동하면 빈자리를 AI가 자동으로 채워줘요. 게다가 사진을 찍을 때 생긴 그림자나 반사된 빛은 AI 지우개 기능으로 지울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유용한 기능 8가지입니다. 램 용량이 클수록 실행 속도가 빨라지고 앱 리프레시도 감소하는데요. 내장 메모리 용량을 가상 램으로 사용하는 램 플러스를 활성화하면 램 용량을 추가로 8GB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램 플러스는 발열과 배터리 시간 단축 등의 단점도 있기 때문에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홈화면을 돌리면 나오는 구글 디스커버. 안 쓰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홈화면을 길게 누르면 쉽게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폰이 재부팅되도록 설정하면요. 기기의 과열을 막고 리프레시도 시켜줘서 기기 수명 연장에 도움이 돼요. 이번에는 서비스 센터에서 휴대폰에 맡길 때 유용한 기능이에요. 수리 모드를 켜두면 사진, 메시지, 다운로드한 파일에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내 소중한 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으로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멀티 윈도우 기능이에요. 설정, 유용한 기능, 멀티 윈도우 메뉴에서 멀티 윈도우 유형을 설정할 수 있어요.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하면 화면 아래를 2손가락으로 올렸을 때 화면을 위아래로 반반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팝업 화면으로 만들어서 사용 가능하고요. 팝업 화면 상단의 바를 움직여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도 있어서요. 영상을 보면서 메신저나 메모를 할 때 유용합니다. 이제 음량 조절 꿀팁인데요. 굿락에서 사운드 어시스턴트를 다운받으면 음량 조절 간격을 10에서 1까지 바꿀 수 있어 더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측면 버튼으로 편하게 앱을 실행할 수도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앱을 측면 버튼으로 열리게 설정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알레르기나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으시면요. 위급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의료 정보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꼭 적어두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트라에만 내장된 S펜의 유용한 활용법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S펜의 버튼을 누른 상태로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삼성 노트를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급하게 필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편리하게 쓸 수 있답니다. 그리고 펜 인식을 활성화하면 간편하게 손글씨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S펜을 뽑으면 에어 커맨드가 바로 실행되는데요. 유용한 기능이 많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설정을 바꿔두는 게 좋아요. 업데이트만 해도 바로 볼 수 있는 새로운 기능 및 변화 18가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웃바가 추가되었어요. 나웃바는 실행 중인 앱들을 잠금화면 하단 또는 상단바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활용면에서 아이폰의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비슷해요. 잠금화면과 AOD 화면에서 표시할 수 있는 앱은 최대 10개로 나웃바 설정에서 끄고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화면 하단에 나웃바를 터치하면 크게 볼 수 있고 좌우로 움직이면 전환도 할 수 있어요. 홈화면 상단에서도 터치해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삭제하고 싶다면 앱을 터치해서 확장한 다음 좌우로 밀어주시면 돼요. 다만 잠금화면에서 나웃바를 확장하면 빠른 지문 해제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빈 화면을 한 번 터치해 나웃바를 축소해야 지문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별도의 앱 전환 없이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동이나 요리 중에 사용하기 좋아요. 두 번째, 빠른 설정 창과 알림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이폰과 비슷해졌는데요. 업데이트 전에는 위에서 한 번 쓸어내리면 설정과 알림이, 한 번 더 쓸어내리면 빠른 설정 창이 나왔었죠. 이제는 왼쪽에서 쓸어내리면 알림이, 오른쪽에서 내리면 빠른 설정 창이 나와요. 그리고 내린 상태에서 좌우 스와이프로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설정 창과 알림의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만약 이전 상태로 돌리고 싶다면 빠른 설정 창 설정에서 함께 보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앱 디자인의 변화입니다. 단순하게 디자인됐던 기존 아이콘과는 달리 색과 음영이 풍성해지고 더 명확해져서 알아보기 쉬워졌어요. 특히 캘린더는 아이콘에서 날짜와 요일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해졌습니다. 네 번째는 위젯 설정의 변화인데요. 위젯 업데이트로 스마트폰 사용의 편의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추가된 설정부터 보면요. 몇몇 앱에 2곱하기1 사이즈의 위젯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바뀌거나 추가된 위젯인데요. 먼저 시계 위젯은 꾸밀 수 있는 게 많아졌습니다. 움직이는 스타일이 추가되었고 굵기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갤러리 위젯의 기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위젯을 터치하면 홈화면에서 미리 설정한 사진이나 스토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설정한 사진이나 스토리가 위젯 이미지로 지정되는 게 특징이에요. 기존에는 2곱하기2 사이즈로 홈화면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잠금화면 위젯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3가지의 다양한 크기와 모양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주 보고 싶은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하기 부담스럽다면 갤러리 위젯을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디데이 위젯이 추가되어 이제 별도로 디데이 어플 안 쓰셔도 돼요. 디데이 위젯으로 홈화면과 잠금화면에서 기념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홈화면 관련 설정의 변화입니다. 홈화면의 위젯과 앱을 더욱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앱 및 위젯 스타일에서 앱 크기를 조절하고 앱 이름을 보이게 하거나 숨길 수도 있습니다. 화면 꾸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다음은 화면 배열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4가지 선택지에 맞게 앱을 배열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2가지 선택지만 남았습니다. 없어진 배열을 자주 쓰던 분들에게는 아쉬운 업데이트일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잠금화면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카드 스타일만 있었지만 동그란 점, 아이콘 스타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알림이 너무 많이 와서 불편하신 분은 알림이 간소화된 동그란 점으로 해두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중요한 알림을 확인해야 한다면 내용이 한 번에 보이는 카드 형태를 추천드려요. 일곱 번째는 폴더의 변화예요. 이제 기본 폴더 크기보다 확대된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터치해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앱을 실행할 수 있어 편리해졌어요. 다만 폴더 주위에 공간이 부족하면 확대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여덟 번째는 기본 앱의 기능 변화인데요. 시계 앱과 캘린더 앱이 일상에서 쓰기 더 간편해졌습니다. 우선 시계 앱에 그룹 알람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온오프 설정과 음량까지 함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아침에 여러 개의 알람을 쓰시는데 필요에 따라 묶으면 굉장히 요긴할 것 같아요. 다음은 캘린더 앱의 변경점입니다. 일정을 수정하는 과정이 간편해졌어요. 기존에는 일정을 옮기려면 터치해서 들어가 날짜를 수정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일정을 그대로 끌어서 다른 날로 옮길 수 있습니다. 캘린더 앱을 자주 쓰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업데이트 같아요. 아홉 번째는 배터리 관련 변화입니다. 먼저 충전 시의 표시 방법이 바뀌었는데요. 잠금이 풀려 있을 때는 상단에 충전 중 애니메이션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금 화면에 있을 때 충전하면 나웃바에서 충전 중이 표시돼요. 배터리 보호 설정에 추가된 점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최대 옵션을 선택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80%에 도달하면 충전이 멈추었죠. 이제 기존의 80% 말고도 85%, 90%, 95%로 세세하게 충전 제한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중에서 배터리 수명을 최대한 보호하려면 80% 옵션이 가장 좋긴 해요.
다만 완전 충전이 아니라면 크게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니까요. 충전 없이 조금 더 오래 쓰기를 원하신다면 95%로 설정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절전 모드에 추가된 설정인데요. 절전 모드는 CPU 속도와 최대 주사율을 제한해서 최소한의 기능만 작동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사율이 절반으로 떨어져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절전 모드에서도 120Hz의 부드러운 모션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옵션을 끄면 CPU 속도 70% 제한이 꺼져 전력 소비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최대한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옵션을 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10번째는 게임 부스터의 변경점이에요. 게임 부스터는 게임을 실행할 때 배터리 사용량을 조절하고 온도와 성능을 최적화해주는 앱이에요. 먼저 게임 부스터 설정에서 추가된 점입니다. 이제 게임마다 최적화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게임마다 성능, 균형, 배터리 절약 모드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실행할 때마다 게임 부스터 설정을 조절하지 않아도 돼요. 게다가 게임 동작 부드러움 옵션도 추가되었는데요. 60Hz와 120Hz 프레임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아끼고 싶다면 60Hz로 설정해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게임 부스터 인게임 패널의 변경점이에요. 게임 부스터는 게임 중 간단한 설정을 제어할 수 있는 인게임 패널 기능이 제공되는데요. 업데이트 전 인게임 패널은 터치 방지나 화면 캡처의 아이콘이 작아쓰기 불편했어요. 하지만 원UI 7.0에서는 아이콘도 커지고 게임할 때 유용한 기능 3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오조작으로 생기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꼭 필요한 업데이트 같습니다. 11번째는 소리 설정의 변화예요. 먼저 음량 평준화가 추가되었어요. 현재 볼륨에서 너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게 해줘서 미디어 재생 시에 갑자기 음량이 높아져도 청력을 보호할 수 있죠. 그리고 앱 음향 설정도 추가되었는데요. 앱마다 소리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편리한 설정이에요. 게임과 유튜브, 넷플릭스 등 자주 쓰는 환경에 맞춰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음량을 조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12번째는 모드 및 루틴 앱의 변화입니다. 모드 및 루틴은 특정 상황에서 어떤 동작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앱인데요. 조건문과 가져오기가 추가되어 이전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동작을 실행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조건문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등이 있어서 기기가 특정 상황에 맞을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해서 특정 행동을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이때 특정 상황은 강우 확률, 온도, 배터리 전량 등 다양한 상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강수 확률이 특정 퍼센트 이상이라면 알람을 보내는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세 번째는 갤럭시 아바타예요. 갤럭시 아바타는 원래 AR 이모지라는 이름으로 메시지나 SNS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아바타입니다. 애플의 미모티콘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모티콘보다 다양한 SNS에서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업데이트 이전에는 AR존 앱에서 설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유용한 기능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영상통화가 필요할 때 맨 얼굴이 부담스럽다면 갤럭시 아바타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AR 이모지일 때도 많이 쓰이지 않았던 점을 생각하면 사용자가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14번째는 엣지 패널로 기능이 추가된 게 아니라 축소되었습니다. 엣지 패널은 자주 쓰는 앱이나 기능을 빨리 실행할 수 있는 패널인데요. 엣지 패널 핸들을 드래그만 하면 패널을 열 수 있어 많은 분이 애용하는 기능입니다.
게다가 갤럭시 스토어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패널 이외에 커스텀된 패널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업데이트 이후에는 갤럭시 스토어로 가는 영역이 사라져서 커스텀된 엣지 패널을 다운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유용한 패널을 즐겨 쓰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15번째는 퀵쉐어로 파일을 공유할 때 근처의 갤럭시 기기끼리 무선으로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내 기기로 공유 탭과 주변 기기의 공유 탭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추천 탭이 새로 생겨 내 삼성 계정에 로그인된 기기나 최근 자주 공유한 기기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퀵쉐어를 자주 쓰시는 분들에게는 추천 탭에서 바로 공유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어요. 또 송수신 중에 근처에 있다가 멀어지면 자동으로 와이파이나 모바일 데이터로 송수신을 이어가는 인터넷으로 공유 옵션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끊김이 없이 안정적으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16번째는 파인더 위치의 변화입니다. 원래 위쪽에 있던 검색창이 아래로 왔어요. 실제로 사용해보니 한 손으로도 검색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17번째는 카메라인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카메라 사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우선 추가된 기능으로 2배 줌을 기본으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에는 굿락 앱 설치 후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 설정해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별도의 설치나 설정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화면이 전체적으로 깔끔해졌어요. 화면 위아래로 있던 아이콘들이 간소화되고 위치도 이동했습니다. 위쪽에 고정되어 있던 제어 옵션도 아이콘을 한 번 터치해야 나오도록 바뀌었어요. 밝기 조절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노출 슬라이더도 촬영 제어 옵션에서 터치 한 번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 사진, 인물 사진, 동영상 등을 전환하는 모드 전환바가 촬영 버튼 아래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16대 9나 전체 화면으로 찍었을 때 촬영 버튼이 있는 쪽이 반투명했던 게 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일 때 더 깔끔한 화면으로 촬영할 수 있어요. 그 밖에도 더보기 메뉴가 팝업 형태로 바뀌고 프로 모드 화면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이전보다 촬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번째는 사진 편집 기능이에요. 다양한 모션 효과가 기본 카메라 앱에 추가되어 SNS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쓰기 좋아졌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모션 포토를 켜고 촬영하면 부메랑이나 슬로우 모션 효과를 줄 수 있고요. 콜라주 기능도 생겨서 여러 장을 자유롭게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S25 시리즈와 함께 정식 배포된 원 UI 7.0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원 UI 중에 가장 역대급 업데이트가 아닌가 싶어요. 갤럭시 스마트폰의 사용감이 크게 좋아지니까 업데이트 꼭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S25와 관련된 여러 영상들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죠?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아이디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128만원. 아정당에서는 인터넷 가전렌탈 최대 78만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약정 끝날 때마다 드립니다.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연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걱정하실 일 없도록 타사 비교 시 최대 혜택 차액의 120%를 드리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와 매장도 전국에 7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하고요. 24시간 365일 1833-3504 언제든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넘버원입니다.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드리고요. 이사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입당하라! 아정당!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입당하라! 아정당!